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고고TV는 어떻게든 김기현은 떨어뜨리고 안철수를 요번에 당대표로 당선시키려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강해요. 윤석열의 포각과 압정과 급박과 협박이 너무 강해요. 그 당원들이 마지막 결선일 날 3월 11일 날 어떤 결판을 내줄지를 고고TV는 국힘 당원들 중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한테 기대를 겁니다.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자율구도 좀 내고 봐주세요. 고고TV가 수입이 없는 방송입니다. 제 돈과 제 노력과 제 육신과 제 시간을 써서 하는데 여러 군데서 공격만 받는 방송이에요. 그 자유우파 사칭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신 분은 희한한 욕질을 해대고 있고 또 이준석 대거리들 어린 놈들이 와서 또 욕질을 해대고 있고 지난 대선 과정 안철수와 유승민이 존재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 방송할 적엔 그 사람들이 좀 지원을 했으나 유승민을 밀면서 또 안철수 지지파들은 안 받고 또 이제 안철수를 내가 한 20여일 전부터 간접적인 지원과 한 일주일 전부터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가자 이제 유승민 지지자들이 욕하고 고고TV는 역사의 변곡점, 전환점에 대해서 고고TV 역사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재수할 때까지 저는 본고사를 역사 국사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만점 맞았어요. 본고사에 한 95점 맞았거든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하죠. 근데 정치를 치고 군주제를 치고 대통령을 치는 것이 국민이고 백성이고 민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순간이에요. 한 20여일 남겨놓은 당대표 선거가. 그런 거를 방송하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자유우파 유튜버나 좌파 유튜버 같이 그런 식으로 방송 못해요.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자율구동을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갑니다. 안철수가 먼저 치고 나왔죠. 안철수가 공천제도에 대해서 치고 또 당원과 국힘 혁신에 대해서 먼저 치고 나왔는데요. 과거에 지금 윤석열과 또는 김기현 쪽, 윤핵관 쪽 그리고 꼴통 보수들이 프레임을 씌우기를 윤석열을 안정 못 시키면은 박근혜 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언론 평론가들과 같이 그런 말 잘 안 하죠. 저는 평론가 쓰레기들과 또는 얼치기들이에요. 그것들 다 어느 쪽에 한쪽에 가서 돈만 벌려는 것들이에요. 얼치기 평론가들과 또는 기자들이 기사들을 뽑기를 이번 당대표는 2016년에 일어났던 김무성과 서청원의 대결을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죠. 박근혜가 서청원을 밀었는데 김무성이가 박근혜에 대한 반발로 김무성이가 당선돼서 결국에는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나르샤 하면서 박근혜가 몰락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런 일을 당하면 되지 않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박근혜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공천을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이는 무슨 깡으로 5년의 이 대통령직이 영원할 줄 알고 지가 강압적으로 당권을 탈환해서 그 명예대표라는 게 지가 대표가 되겠다는 거야. 핫바지 만들어갔다는 허수아비 김기현을. 그래서 총선을 어차피 자기에 대한 중광생각하니까 이기겠다 그러는데 지금 민심이 엄청 흉해요. 향후 1년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50%를 넘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재명은 날라가요. 당대표 하나 살리겠어요? 민주당을 살리겠어요? 민주당 애들이. 그러면 누가 먼저 정비를 하느냐. 지금 국힘이 그 기로에 섰다는 거죠. 김기현이 가면 필패요. 안철수 가면은 그래도 희망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고고TV의 방송인데요. 그래서 김기현, 당시에 서청원과 박근혜 파동 날치게 박근혜는 서청원을 밀면서 자기가 공천권을 대부분 행사하려고 그랬고 그때 이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항구 파동 그때 아주 막 볼만했죠. 그 똑똑한 이항구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꾼들 앞에 들어간 기업가 출신도 그렇게 돼요. 이게 정치가 인이 박히면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지들이. 응?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줄 서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은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안철수가, 아니, 그때 김무성이가 상향식 공천을 하려고 그랬죠. 밑에서 당원들과 일반 여론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을 뽑겠다고 그거 작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이하고 천하람이란 놈이 지금 갖고 나오는 게 이준석이가 먼저 불을 상향식 공천한다 그러면은 김기현 다 못할 거고 안철수는 어버버 될 거다. 아주 나쁜 놈이야. 이준석 이놈 보면은. 그 상향식 공천이든 뭐든, 그거는 공천 과정에 가면요. 다 형해야 됩니다. 전략 공천을 할 지역이 있고, 특정 인물, 사회적으로 신반막는 인물을 데려와서 전략 공천을 할 일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다 날려야 되고, 그 역사가,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50%, 60%가 국회의원들이 물갈이 된다는 거예요. 자든 우든. 그건 상향식 공천이냐, 뭐 하향식 공천이냐, 그런 거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강력한 권력이 치면서 국회의원을 물갈이하고 민심이 치면서 물갈이하는데 상향식 공천이냐, 뭐 위로부터 내려온 공천이냐,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이 이준석이라는 놈하고 천하라는 놈이 천하란 그놈은 상향식 공천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때는 정치를 하지도 않을 때야. 그죠? 이준석은 그때 김무성, 유승민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실패한 거고. 그러면은 이준석이라는 놈이 상향식 공천 어쩌고저쩌고 안철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는데 더 치고 나왔네, 안철수가. 상향식 공천뿐만 아니라, 당을 갖다가 개혁하겠다. 이걸 쭉 읽어보면은 이준석을 족가는 거고 윤석열과 김기현을 족가는 거고 족가는 거. 그 다음에 장제원, 윤핵관들을 족가는 거죠. 다 가르치우겠다. 그리고 이준석 걔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걔는 기술자도 못 된다니까. 고장난 PC라니까. 버벅대는 버퍼링 나오는 전 영상에서 김기현의 KTX 땅 투기 사건을 언급할 적에 어느 국회의원이 윤모모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농사 지려고 딴 산 걸 투기라 그래가지고 그 땅도 팔고 사회 하는하고 국회의원도 그만둔 거. 윤미숙이 생각이 안 나요. 늙으니까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이준석이 얘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공천 후보들, 지방의회 공천 후보들을 공천 심사 자격 시험을 본 거는 그까진 좋아요. 응? 그 동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까진 좋아. 근데 아니 국회의원은 무슨 임마 그 자격 시험을 보냐? 오지 선다로 내 가지고 무식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논리적으로 풀 수 있든 없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사회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국민들의 신망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정주영 같은 경우가 대통령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이야. 초등학교 졸업. 그 사람 그거는 이 이준석이라는 애가 잔수를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 공천 자격 시험을 지방의회는 좋다 이거야. 그것들 다 룸팽들이 많아요. 요새 그래도 지방의회도 괜찮은 애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박사도 들어오고. 그런데 국회의원 공천을 갖다 자격 시험을 보면은 아니 그럼 너 대통령도 자격 시험 볼래? 그 전국적인 선거인데 이놈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안철수를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놈이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19일 날 발표하는 거 보면은 공천이 지금 최고의 하도죠. 공천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공천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 정치, 대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국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 왜 그러냐면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논리인데 김기현이 되면 큰일 납니다. 총선 망하는 거 고사하고 제되면 큰일 나. 우리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아. 윤석열이가 아주 전형적인 권력을 다 행사할 거야.
책임당원들이 비례 공천 순위를 결정하게 하겠다. 따라서 군림하던 현역들은 공천 심사를 다시 하겠다. 요번에 보시면 알지만 또 50% 60% 이상이 다 날라가요. 김기현이가 되면은 몰라. 근데 국민이 그냥 안 둬요. 특히 초선 나경원 연판장 돌린 거 48명 플러스 조수진하고 또 뭐 해가지고 50명 배현진 이런 놈들 다 날려야 돼. 연판장 돌리는 놈들. 그리고 윤핵관은 반드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천에도 날아갑니다, 그거는. 공천에도.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뭐 50명 이야기 나오는데, 이준석은 또 그것도 거짓말이래. 검사들이 50명이 어디 있느냐? 50명 이상 집어넣을 수 있어요. 좌파들 집어넣죠. 좌파 진보 애들을. 윤석열이가. 그게 곧 윤석열이 원하는 정계 개편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진짜 쫙 망할 거야. 윤석열이 넣은 애들, 안철수가 당대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날라가, 얘네들. 보세요, 나중에. 백석도 못 얻어. 그리고 당원권 강화 공천 시스템을 주제로 2차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야? 당원권 강화 공천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며칠 전에 그랬죠. 안철수 1차 토론. 나 총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 그만두겠다. 응? 그게 맞는 말이지. 총선 승리했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공천을 주도했으므로, 그럼 그들이 당계획을 하면은 자기는 뒤에서, 상담만 해주면 되고 그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준석하고 천하람이하고 김기현이가 씹어. 미리 자기들이 다 공천한 사람을 당선시켜놓고 당개혁도 안 하고 어떻게 해. 너희들은 당개혁 못해, 임마. 천하람 너는. 들어가지도 못할 거니까 천하람 너는. 이준석 너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떨어질 것이니까 안 되고, 김기현 이놈아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공천을 하면은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망할 건데 무슨 당개혁이 있어. 그 자리에서 그냥 국힘은 해체되는데. 책임당원에게 비례대표 선거인단을 맡겨서, 현역 의원들도 배심원을 갖다가 하겠다. 당원 청원 도입을 하고, 당원 소환제 문턱을 낮추겠다. 이게 상향식이라는 거예요. 천하람 의원이 이런 생각도 없어. 김무성의 천하람이 그냥 민심에 어느 정도, 당원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네, 천하람은. 그냥 이준석 밑에 따라가면서 저릉운더 연세, 이거는 하고, 걔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2030 몇 명 있고, 아줌마들이, 아들 같은 이준석한테 가서 사진 찍는 그것뿐이 없어요. 응? 그리고 이재명의 철음회 같은 강성지역, 그죠? 몰렴치하고, 몰량신이 그런 놈들한테 자객 공천을 하겠다. 혁신 공천을 미리 해가지고 그 놈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안철수가 밀실 공천, 정실 공천, 외압 공천, 이런 불공정 편파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밀실, 정실, 외압 공천. 이거 누구야? 윤석열이네! 김기현이네! 응? 그리고 당원권 강화 취지로 비례대표 공천과 현역 의원 대상의 공천 심사에 책임당원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 책임당원의 영향력을. 응? 책임당원만 하면 안 되고, 안철수 씨. 책임당원만 하면 민심도 받들어야 돼. 진보 의견도 받고, 중도 의견도 받고, 보수 의견도 받고, 민심 30%, 당원 70%, 이땐 그렇게 가야 돼. 응? 당원만 해가지고는 안 돼. 당원 중에서 꼴통 당원들이 너무 많고, 이준석 애들이 그래도 한 10% 정도 되니까 민심 받들어야 돼. 응? 그리고 혁신적 조기 공천을 해서 더불어 미친당 철음회 같은 이재명 호위 부대를 심판하겠다. 당원들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책임당원 선거인 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를 시행하겠다. 좀 중복이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정리를 안 했어요. 그건 기사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겠다. 비례대표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겠다. 이거 비례대표 없애야 돼요, 여러분. 민주당 애들은 지금 비례대표를 확장하자 그러죠. 그런 놈들이 다 이재명의 철험의 놈들
들어가 있고 강성으로 변해 있죠. 비례대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처음에 나왔을 적에 말한 거, 정치 처음 나올 적에 국회의원을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겠다. 그거 해볼만 해요. 더 늘리면은, 국회의원 특권 싹 없애버리고, 특권, 지방의회든 중앙의회든 특권 없애버리고, 그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연봉을, 우리 국민 평균 수준만 되고, 국회의원을 왕창 늘리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20, 30년 살아왔던 그 경험치 있는 사회인들이, 지성인들이 와서 정치를 하도록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깎고, 수를 늘리자? 그게 뭐야? 국회의원 하는 게 돈이 목적이지만은 이것들이 요새 다 앵벌이 국회의원들이 많죠. 그거보다 특권을 없애야 돼. 특권을 없애고, 일반 평민과 같은, 시민과 같은 똑같은 권한만 주고, 그만큼의 월급과 연봉만 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늘리면 상관없으나, 세비만 깎아가지고, 그 국회의원 특권들 다 있는데? 그거 안 돼. 그거는 헌법 개정사항이니까, 그리고 공천관리위가 비례대표 후보군을 당선권, 예비 당선권으로 나눠서 산정하고, 당원 선거인단이 각 그룹 내 구체적 순번을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 이건 그저 그래. 이거 항상 그러는데 당원권 예비. 그 다음에 전체 후보군의 1.5배수를 공관위에서 선정하면 선거인단이 투표로 순번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통해 낙하산 정실 공천 시비를 차단하겠다. 이건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당이 반드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일정목을 별도로 보장하겠다. 특정 순위를 사전 결정한 후 공지하고 나머지 순위에 투표하는 방안이다. 이건 그동안 했던 거고, 비례대표는 없애야 된다고 봐. 아니, 비례대표가 조수진 같은 애, 허은하 같은 애, 또, 전주애 같은 애, 눈만 부리부리하고 한쪽에 붙어가지고, 그런 것도 시키면 안 돼요. 지역구로 다 해버려야 돼.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현역 의원은 책임당원 배심원단이 직접 걸을 수 있게 하고, 공천 자격 심사는 공관위에도 하게 하고, 현역 의원의 경우 계파별 불공정 편파 시비를 차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권한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안철수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공천 자격 심사는 공관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은 계파별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예요. 윤핵관으로부터. 이거 윤핵관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원들이 당원 청원 시스템을 제시해서 책당 재적수의 0.5% 이상이 동의하는 청원은 입법 사항의 경우 의원 초경에 협의해서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하겠다. 또 이거 이준석보다 더 강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럼 책당 0.5%에 동의하는 청원이니까 이준석은 날라갔네. 당원 동지들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 품위나 비위나 품위 유지 위반 상황은 윤리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이거 안 되는데. 정책위안의 특정인 신사 문제 등은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래로부터의 당심을 반영하고 당원의 적극적 당무 참여를 하겠다. 당원 소환제를 하겠다. 당원 소환제 대상을 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하남 이거 하고 있잖아. 지명직 최고위원과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로 확대하겠다. 당 주요 일꾼들의 도덕성, 헌신성, 유능함을 직접 당원들이 감시하도록 하겠다. 소환이 될 경우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즉시 해임되고, 요건 잘한다. 소환을 하면은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즉시 해임되고,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소환 취지를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소환 기준을 현재 책당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고, 각 시도당별 기준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추겠다.
따라서 선명, 도덕, 민주성을 강화하겠다. 이기는 민주당이 이기는 전략공천도 말씀드린다. 수도권 지역의 개혁 대상 민주당 현역 의원 15놈, 20놈을 선정해서 미리 경쟁력 인사를 영입하고, 또는 발탁해서 조기 공천을 단행해서, 당의 지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철음회 같은 놈을 없애겠다. 이재명을 저격 공천하겠다. 이건데, 너무 세세하게 말했어. 큰 것만 줄기 딱 말하고 토론회 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철수의 한계예요. 유승민의 한계고, 이게. 큰 거 툭 던지고 상대편으로 하면서 공격을 받아치는 논쟁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이준석의, 그 공천시험제도나 또는 과거의 상향식 공천보다 더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더 독한 거네. 이거 떨리겠다, 윤핵관들. 이거 윤핵관 겨냥한 거죠. 윤핵관 공천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천하람은 이런 것도 못해. 그 상향식 공천, 그거 뭐 이준석이 말하고 과거 김무성이도 하고 유승민도 떠들었으니까 그냥 말한 거야. 근데 이런 걸 터지자마자 또 애들이 공격할 거야. 하여튼 안철수가 먼저 치고 나왔다. 이게 정책 싸움이지. 그죠? 당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당 개혁은 사람 개혁이고, 사람 개혁은 국회의원 개혁이고, 그죠? 쓸데없이, 좌파 평론가나 우파 평론가들이 나와서, 국힘 저거 말이야, 맨날 윤심팔이나 하고, 당 정책 비전도 없고, 국가 정책 가지고 싸우지도 않는다. 그거 가지고 하면 뭐해, 이놈 새끼들아. 지금 현재가. 윤석열이가 무슨 정책 있어? 비전 있어? 당장해가지고 사당해가지고 총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막는 게 우선이지 이놈아. 김기현이가 정책 내는 거 있어? 왜 김기현한테 말 못하고 안철수한테만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고 천안회가 무슨 정책이 있어? 그냥 문제점이 있는 것만 말하는 거지. 걔가 무슨 대안이 돼? 정치 이제 몇 년 한 놈이. 그거 정치했어?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놈은 세상에 수천만 명이 있어. 천하람 같은 놈은. 이준석 같은 놈은 수백만 명이 있다고. 뺏지다는 게 일단 정치하는 거야. 알았어? 요들 고고TV에 잘 구독 내시고 보세요. 앞으로. 화이팅! 안철수 지지자들 분들. 개혁 보수들 화이팅! 이준석은 개혁 보수 아니야. 그건 썩은 보수야. 지금 보니까.